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사법부, 김용판의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받더니 이번에는 독재자 전두환의 아들 재용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 총수들을 잇따라 풀어줘 권력과 부자에게 관대하다는 이 실망을 넘은 분노를 부르고 있죠. 부정한 정권과 부당한 권력에 물려 99%의 시민들은 자꾸만 구석으로만 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식의 회복이 절실한데요. 작은 힘이지만 뉴스독립군 고발뉴스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두 분이 다시 줄었네요. 모두 5,813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뉴스들은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법원이 대선 개입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특검 쟁취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진상규명과 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말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그 식을 걸고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저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특검 법안은 뒤로 미루고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을 새누리당과 합의하여 특검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쉽게 포기하는 건 제1야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이나 안철수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특검 단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종교계가 함께 친일과 독재미화 등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역사 쿠데타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반민족 언론 청산포럼을 결성하고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모임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친일 세력이 곧 독재 세력이라는 겁니다. 친일한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반독재 노선을 걸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친일한 사람이 곧 독재자였고 친일한 사람들이 곧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반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일본이 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안 하냐고 일본은 아베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의 방한에 언론의 취재 열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온 정대협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문을 쌍수 들고 환영할 게 아니라 그가 비쳤던 악영향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안선미 팀장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라야마 전 총리가 당시에 끼쳤던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총리 시절에 아시아 국민기금이라고 하는 시책을 진행하면서 실은 이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악영향을 좀 남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일본에서 우경화나 그런 기존의 담화들마저 부정하는 움직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무라야마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기대나 영향이 오히려 그런 과오마저 덮고 너무 조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대단한 일본의 엄청난 그 양심적인 영웅이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조장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한 해 약 1,5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이 급속도로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당초 공항철도는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다 정부 보조금 부담이 커서 코레일의 억지 춘향격으로 떠넘긴 노선인데요.
국민 혈세를 들여서 어렵사리 알짜배기 노선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다시 민간에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군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최대 규모 불황자 수용시설 부산 형제복지원 기억하시나요? 2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생존자들은 여전히 생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정부 합동회의가 열렸는데요. 진상규명과 그 피해자 구제가 뒤늦게나마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고발뉴스도 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꺾기에 나선 새누리는 때 아닌 친이 친박 갈등으로 당이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씨가 6.4 선거의 메인 이벤트가 될 서울시장에 대해 재미나게 분석해드립니다.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 여야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견고한 박원순 시장을 꺾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김황식 경선 빅매치가 그것입니다. 컨벤션 효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게 여당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파열음이 들립니다. 정몽준 의원이 친박 핵심에게 친박계가 김황식 전 총리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을 지지하는 친이계, 이에 맞서 경선 흥행을 빙자해 김 전 총리를 차출하겠다는 친박계, 정몽준, 김황식 빅매치는 새누리당에게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컨벤션 효과를 높이는 데 제격이지만 빅매치 이면에 캐캐 묵은 친이 친박 갈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친이 친박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는 경선은 여당에게 독배가 될 겁니다. 정몽준 대표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정 의원은 2002년 대선 투표일 전날 저녁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선거연대를 파기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라면 상황에 따라 불공정을 문제 삼아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선 흥행은 물 건너가게 되고 새누리당이 받을 타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겁니다. 야권은 어떤가요? 안개가 자욱한 지뢰밭을 걸어가는 형국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정몽준, 김황식 그 누구와의 대결에서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 신당 변수 때문이죠. 지지층이 중복되는 박원순과 안철수, 사실상 한 몸인데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내닫고 있어 벌써부터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의 새정치 신당은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다며 서울을 포함한 광역 17곳 모두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악의 경우 야권이 분열된 3자 구도로 치러질 판입니다. 야권 연대에 대한 여론도 전 같지 않습니다. 야권 연대는 곧 구태정치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새누리당이 전략에 말려든 겁니다. 지지층이 같다면 동지입니다. 안 의원이 대중적 지지와 박 시장의 결과가 서로 선수단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다 해도 동지끼리 싸우는 건 자멸행위에 불과합니다. 저희 새정치는 안철수 신당이 변수입니다. 새정치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조급증이 최악의 3자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야권 연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을 극복하고 새정치 신당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그 묘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고발리포트 오주르디였습니다.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새로운 블로거들이 국민리포터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쪽같이 고든 직설로 우리 사회 불편한 진실들을 깨우쳐주는 분이시죠. 서혜송 교수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기수 김남주 시인의 20주기를 맞아 추모시 한 편을 보내왔습니다. 차마 자신은 읽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양해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함께 전하셨는데요. 서혜성 교수의 마음을 담아 아직도 병상에서 회복 중인 이상호 기자가 낭독해드립니다. 낮과 진기 김남주
나의 성님 20주기에 남도 누우는 대밭에서 듣고 남도 누우는 남천 꽃에서 보라 하셨죠. 들에 가면 낫을 갈듯 쓰고 기탈에 오르면 쟁긴 알로 벼려내던 그 목소리는 바람이 이는 대숲 발자국이 벗겨내고 있더군요. 우유곽 뜯어낸 은박지에 못으로 눌러 쓴 그 긴 겨울밤 시들은 어dim에서 눈 내린 골짜기로 퍼붓고 있는지요. 길에서는 길꽃으로 피자하셨죠. 언 산에서는 또 눈꽃으로 맺히자 하셨죠. 별의 남쪽은 황토, 흙꽃은 바람에 피어날려 다시 저 벌판에 봄은 오시는데 낫은 네 가슴에 그리움을 베어내고 쟁기는 어느 새벽 대지를 갈아엎고 있는지요. 황토 쓸고 가는 키 낮은 2월 새벽이 당신의 모국어로 이를 닫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많은 분들이 2월 14일을 그저 연인의 날, 발렌타인데이로 그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날은 100여 년 전 구국의 화신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 근거를 제공해 주신 안 의사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고 있는 몇몇 정신없는 분들, 특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 안 의사님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써 계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부추겼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